여러분 반갑습니다. 제재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3월 14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오늘도 좀 하락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오늘 코스닥 시장이 2%가 넘게 하락을 하면서 그동안 코스피 시장 대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코스피 시장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만들어지고 있고요. 자,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장이 장 초반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결국에는 이런 하락 압력에 대한 어떤 시장 분위기를 이기질 못하고 좀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. 계속해서 좀 저점을 위협하는 시장의 모습이라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고요. 글로벌 시장의 모습도 다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말에 시장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확실한 반전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이번 주에 마지막 이제 변동성 요소로 작용할 만한 이 FOMC 회의 결과와 또 16일에 러시아의 디폴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런 부분들까지 좀 해소가 되고 확실한 결론이 좀 지어진 이후에 시장의 반등이 이어지는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기 전에는 관망하는 자세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계속해서 시장을 철저히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봅니다. 자, 바로 오늘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을 했는데요. 한신기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신기계 지난주에 상한가에 들어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. 52주 신고가로 윤석열 당선인 관련해서 원자력 테마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. 일진파워와 같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오늘 한신기계만 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. 장중에 시초가가 6% 갭을 띄우고 살짝 아래쪽으로 빠졌지만 결국에는 이제 이 자리를 돌파를 했죠. 자, 이렇게 꼬리 자리까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금 위쪽에서 이거를 매수를 했어요. 이 정도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서 아래쪽으로 좀 깊게 빠졌죠. 그런데 조금 버텼는데 이게 상승을 하면서 수익 구간이 좀 발생을 했는데 음봉을 그리면서 또 이렇게 윗꼬리 달고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빠르게 잘라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또 일부 물량 잘라내고 이 돌파봉 또 저가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좀 잘라내서 이 종목에서 손실이 좀 발생을 했어요. 조금 높은 구간에서 매수 대응을 하는 바람에 매수 단가가 좋지가 않았고요. 결과적으로는 좋은 매매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죠. 자, 이렇게 조정 줄 때 이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했다면 이게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이 정도 구간까지 충분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거든요. 이게 4% 반등이었기 때문에 매수 타점만 좋았다면은 이 종목으로 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었을 종목이었다라고 봅니다. 근데 제가 조금 욕심을 부리면서 여기서 쫓아가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매수 단가가 좋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손실로 마감이 됐어요.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좀 뺐지만 상승이 나오면서 이런 고점 자리 또 돌파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저는 여기서 좀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조금은 아쉬웠던 매매였던 것 같고요. 이렇게 좀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상승 나올 때 좀 기다렸다가 아래쪽에 조정 나올 때 매수를 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조금 욕심을 내서 위쪽에서 잡다 보니까 매수 단가가 안 좋았죠. 요 정도 구간까지 또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. 자, 요 구간이 2.2% 정도 수익 구간이라 여기서도 사실 수익을 뭐 짧게 챙길 수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일봉상 매물대가 없는 구간으로 2차 파동으로 강하게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봤던 게 이제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좀 손실로 마감을 했죠.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매매였던 것 같고요. 자, 약하다라고 판단을 했죠. 이렇게 음봉으로 또 윗꼬리 달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빠졌기 때문에 빠르게 여기서 절반 물량 덜어냈고요. 이 돌파봉 저점 이탈을 할 때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좀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한신기계 매매는 마쳤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매를 좀 했어요. 자,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움직임이 괜찮았죠. 장 초반에는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음봉으로 좀 빠졌는데 사실 일봉상의 위치는 썩 좋지는 않았고요. 분봉상 움직임이 이렇게 이제 시초가 자리 돌파 나올 때 움직임이 좀 괜찮아 보여서
자, 이 자리 돌파 이후에 제가 조정 구간에 좀 매수를 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수익 발생을 할 때 일부 물량은 제가 수익을 챙겼습니다. 그런데 이게 여기서 바로 좀 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다시 빠지면서 제 매수가를 여기서 터치를 해버렸죠. 그래서 제가 매수가 조금 위에서 나머지 물량도 매도를 하면서 수익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. 뭐 약수익이긴 하지만 어쨌든 수익으로 마감을 했는데 다시 제가 매도하자마자 바로 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또 이게 내가 털렸구나 싶었는데 여기서 또 가질 못하고 결국에는 꼬꾸라졌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일봉상의 위치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됩니다. 이 앞에 어마어마하게 물려있는 매물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제 매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. 그래서 짧게 수익 줄 때 수익 챙기고 마무리를 좀 했고요.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이유는 이 분식회계 이슈가 이제 종식이 됐죠. 무혐의 결론이 좀 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갭을 띄워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고요. 자,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시초가 돌파하고 꼬리자리 돌파할 때 돌파 확인하고 제가 이제 조정 자리에 매수를 했죠. 그래서 이렇게 상승 나올 때 일부 물량 매도하고 수익을 챙겼는데 여기서 더 위로 치질 못하고 아래쪽으로 빠져서 제 매수가를 터치하고 나서 살짝 반등 줄 때 이것도 이제 플러스권에서 매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뭐 또 슈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고요.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두 종목 좀 대응하고 마무리를 했고요. 안신기계에서 좀 손실이 나면서 오늘은 손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. 자, 오늘 뭐 시장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시장이었던 것 같고요. 그나마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었긴 했지만 그 종목들 중에서도 그렇게 매매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봅니다. 자, 바로 시장 특징주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줌인터넷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. 자, 줌인터넷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하락 추세의 역배열에 있는 구간에서 상한가가 들어가는 모습이라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사실 이 종목이 지난주에 종가 베팅 자리를 이렇게 좀 만들어 줬죠. 자, 요게 종가 베팅 모양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이 봉의 길이가 이게 8%가 넘는 종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 종가 베팅 하기는 어렵습니다. 사실 이렇게 이제 단봉의 캔들로 이런 식으로 한 3%대나 한 4%대까지는 뭐 베팅 해볼 만하지만 이렇게 8%대 상승이 나오는 봉을 베팅하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. 이 손절 라인 잡기도 좀 애매하고요. 그리고 이 종목이 지난주에 종가를 만들 때 분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장 막판에 이게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어요. 이게 요 정도 구간에서 마감을 했다면 대략 한번 한 3%에서 4% 정도 사이에서 단봉으로 양봉 단봉으로 만들어지면서 충분히 이제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종가의 4%를 넘게 상승을 시켜버렸거든요. 자, 여기까지가 3%고 자, 이렇게 이제 동시호가에 또 1%를 넘게 1.5%를 상승을 시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베팅하기는 진짜 쉽진 않은 종목이었죠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장 초반에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상한가를 바로 여기 터치를 했었습니다. 참 대단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. 오늘 이 종목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이유가 전 국민의당 대표였던 이 안철수 의원이 이 인수위원장직에 임명이 됐죠. 그러면서 IT 정책에 기대감이 생기면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상한가에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자, 분봉상의 움직임은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이 나름 괜찮게 만들긴 했는데 장 막판에 좀 흔들리는 모습이어서 조금 강한 상한가는 아닙니다.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봉상의 위치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파동상으로도 여기서 이제 한 차례 파동 나오고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이라 가격상으로도 살짝은 좀 부담이 되는 위치죠. 그래서 이 종목 내일 좀 살펴보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 종목으로 LNK 바이오가 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. 자,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. 역배열의 하락 추세에 있다가 뭐 정말로 계속해서 흘러내리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. 자, 이 종목은 이슈가 좀 있죠. 이 척추 임플란트 관련해서 미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. 재료는 괜찮은데 일봉상의 모습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. 분봉상의 모습도 거래가 활발하게 터지면서 좋은 분봉상의 흐름을 보여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재료는 괜찮지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
참고하는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티플렉스가 또 높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. 자, 티플렉스는 이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완전히 깔끔한 52주 신고가로 들어가는 모습이었고, 자, 여기서 또 니켈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승이 잘 나왔고요. 사실 이 종목은 원자력 발전한 테마 이슈도 또 있었던 종목이라 격포제가 있었던 종목이죠. 자, 이렇게 이제 음봉으로 살짝 흔들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오늘 20%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거래대금도 넘겨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또 오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뭐 대거 이 단타 매매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. 분봉상의 움직임 괜찮았습니다. 자, 이런 자리 이제 돌파 나올 때 대응을 했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. 근데 저는 또 여기서 대응을 하질 못했어요. 자, 일봉상의 위치가 너무 높잖아요. 그쵸? 여기서부터 지금 상승이 나온 부분이라 이게 단기에 너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높은 구간에서 대응하기는 너무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. 단기에 뭐 따블이 났기 때문에 분봉상의 모습은 일봉상의 돌파 자리라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가격상의 위치가 너무 높아서 사실 리스키하다라고 판단을 좀 했던 거라고 봐야겠죠. 결과적으로는 그 자리를 돌파를 하고 살짝 뭐 흔들긴 했지만 지지 잘 받고 어마어마하게 또 급등이 나왔죠. 14.5%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과감하게 또 매매 대응을 했다면 아주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가는 놈이 더 가는 케이스죠. 조금 아쉽긴 했지만 뭐 저는 또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뭐 후회는 없습니다만 아쉬운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오늘 좀 낙폭이 과했던 섹터가 있는데요. 이 화장품 섹터가 오늘 또 굉장히 하락폭이 깊었습니다. 자,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하락을 키웠고요. 마이너스 9%가 하락을 하면서 급락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.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이 또 어마어마하게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. 자, 아모레퍼시픽도 계속해서 좀 하락을 이어가는 모습이고 어느새 또 저점을 위협하는 모습까지 떨어졌죠. 자, 오늘 거래가 실리면서 음봉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졌는데 대외적인 이슈도 좀 있고 오늘 특히 또 홍콩 항생지수와 홍콩 H지수가 급락이 좀 떨어졌습니다. 자,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%가 하락 중이고요. 그리고 항생지수는 마이너스 5%가 넘게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타격을 받았던 이슈가 되기도 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결정적인 이슈는 중국의 오미크론의 확진자 수가 좀 급증을 한다는 이슈가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중국발 악재가 이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중국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늘 화장품주들이 아주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도 굉장히 하락폭을 좀 키웠는데요. 자,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지하실이 아니라 거의 뭐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수준입니다. 진짜 안타까운 모습이고, 제가 일전에 이 종목이 이런 자리 저점 이탈을 할 때 거래를 싣고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로 여기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. 그리고 자, 이런 자리 이탈을 할 때도 여기서도 또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고, 또 여기 저점 이탈을 할 때도 여기서 또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죠. 자, 이렇게 거래가 증가를 하면서 빠지는 구간에서는 절대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이 오늘 하락 자리도 살짝 거래를 실으면서 빠졌기 때문에 진짜 이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돌려 세워서 21선 위에서 강한 좀 상승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고 바닥을 다지는 걸 최대한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해야 될 종목이라고 봅니다. 지금 뭐 섣불리 대응하는 거는 진짜 어디가 저점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.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짜 뭐 한 2, 3년 들고 가겠다. 예,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뭐 분할 매수 한다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손해가 나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진짜로 뭐 한 2, 3년 이상 길게는 뭐 한 3, 4년, 4, 5년까지도 들고 갈 수 있다. 그렇다면은 뭐 분할 매수는 상관이 없다라고 봅니다만 1년 이내로 수익을 추구하는 매매를 한다면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오늘 특징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상승 반전의 시그널을 보여주질 못하고
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선과 21선도 채 회복을 해주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점을 위협하는 수준에서 캔들이 놀고 있습니다. 이건 뭐 진짜 안 좋은 모습이죠. 자, 언제라도 대외적인 악재나 글로벌 시장에 큰 충격이 뭐 발생을 해서 아래쪽으로 급락이 떨어진다면 이런 저점 자리를 뭐 쉽게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자, 여기서 빠르게 좀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캔들이 만들어지면서 단기 5일선이라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져야 조금은 안정적으로 흐름이 갈 수 있다. 이렇게 좀 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. 자,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. 오늘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면서 일선 위에서 만들어지던 캔들이 결국에는 오늘 전체 이제 이평선들을 다 이탈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결과적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도 저점을 위협하는 모습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. 이제 코스피와 어느 정도 좀 레벨 맞추기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코스닥 시장 혼자서 올라갈 수는 없겠죠. 자,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가 안 좋았던 이유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좀 진행이 될 뻔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좋게 마무리가 안 됐어요. 그리고 프랑스, 독일 정상이 이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을 좀 촉구를 했어요. 그런데 거기에 별다른 뭐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인 것도 있고요. 또 FOMC 회의에 대한 이제 경계감도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눈치 보기를 하는 모습이라 뭐 결과적으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좋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. 자, 거기다가 16일에 러시아 디폴트 위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슈가 계속 좀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모습입니다. 자, 16일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겠죠. FOMC 회의 결과 발표도 일어나고 그리고 러시아의 디폴트가 이제 확정이 되느냐 아니면은 잘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이죠.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. 뭐 살짝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에는 16일에 그런 변수들이 어떻게 시장에 결론으로 도출이 되고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방향성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날까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. 오늘 뭐 티플렉스 같은 종목들 또 뭐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 강하게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 강한 종목들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수익 낼 구간이 있다면 짧게 좀 수익을 내는 매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좀 현명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계속해서 좀 어려운 시장의 연속이고요.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런 악재들이 다 해소가 되고 시장이 강하게 반전 시그널을 만들어낸다면 또 상승이 강하게 나오는 시장도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또 수익을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